to meet you. So join the animatronic family. We open real soon, and we would love you to join us for a ride. You've been through 20 long, frightful nights. 안녕하세요. 임춘성입니다. 여러분의 원데이스쿨 학장이지요. 코로나가 번지면서 정말 음식 포장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기 있는 포장 음식은 뭘까요? 전 세계 포장 음식 1위는 피자입니다. 참고로 2위는 중식이고요. 3위는 스시랍니다. 테이크아웃 1위라는 건 그만큼 음식점도 많다는 의미죠. 이미 완숙한 시장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창업자들의 눈에는 그렇지 않나 봅니다. 피자의 세계에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정말 많거든요. 고피자 창업자 임재원님 모시고 F&B 스타트업의 도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고피자 임재원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목을 좀 어그로를 끌어봤습니다. 요즘 말로. 여기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적으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한국 나이로 올해 34살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제목을 사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제목인데 왜 쓰게 되었냐면 요즘에 뭐 좀 이렇게 높으신 회장님이나 사장님들 막 환갑 넘으신 70 넘으신 분들을 뵈면 저보다도 스케줄이 더 빡빡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바쁘게 사시거든요. 무슨 10대의 체력을 가지신 것처럼. 이게 나이라는 게 사실은 얼만큼 에너제틱하게 살고 얼만큼 편안하게 살고를 하나도 결정하지 않는다. 사람의 성숙도가 나이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사람이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도 굉장히 열심히 살 수도 있고 뭐 적지만 열심히 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들을 요즘에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히 제가 중간에 낀 나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뭐 갑질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뒷방에 앉아가지고 뭐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의미의 꼰대가 아니라 그냥 저는 옛날의 가치들 우리가 되게 열심히 성실히 사는 게 되게 중요했던 그런 시절들의 가치들이 요즘에는 좀 등한시 받는 그런 트렌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좀 총대를 메고 예쁜들이 한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 그런 꼰대 같은 말로 좀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잘할 때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성실해야 되고 예의 발라야 되고 착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좀 이렇게 근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런 얘기들 뭐 희생을 해라, 근성이 있어야 된다, 예의 발라야 된다, 착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직원들한테 하거나 제 친구들한테 하면 다 반응이 막 요즘 짤 있죠 막 이래요. 대놓고 저한테 안 듣는다 이거예요. 제 딴에는 되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젊은 편의 나이에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인데 이제 얘기를 하면 다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 왜 나를 꼰대로 볼까 사실 그런 좀 답답함들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해주신 예의 발라야 된다, 착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근성 있어야 된다 이런 가치들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한 80%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심으로.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사실 꽤 근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버지랑 목욕탕에 간다고 해도 아버지가 이제 냉탕에 들어가시면 저는 끝까지 쫓아 들어가서 아버지가 나올 때까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되게 체구도 작고 말랐는데 깡다구가 있다, 악바리 근성이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회사가 6년이 됐는데 어떻게 중간에 망할 뻔한 일이 없었겠어요? 어떻게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저는 2016년도에 푸드트럭 한 대로 시작을 했어요. 2015년도에 이제 이 사업을 처음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저는 완전 말단 사원이었어요. 그때 뭐 제 월급이 2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지금보다 최저임금도 훨씬 더 낮았던 때고 완전 인턴에서 이제 사원 됐던 시절이에요. 지금은 이제 푸드트럭 한 대에서 뭐 연간 200억 원 이상의 피자를 판매하는 그리고 5개국에 진출한 그런 회사까지 이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간들을 좀 견디게 해준 것들이 저는 저의 근성, 뭐 끈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창업자들이 뭐 똑똑한 것도 중요하고 뭐 학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냉정하게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런 끈기와 근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하는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고용주니까 사장이니까 좀 더 꼰대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저도 불과 5, 6년 전에는
말단 사원이었다는 거를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던 이유는 사실 이 회사 때문이에요. 저는 항상 햄버거를 주에 한 2, 3회 정도 먹었어요. 저는 소식좌거든요. 요즘 말로.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항상 여기를 가면 똑같은 가격에 짧은 시간에 그냥 혼자서 간단히 먹을 수 있잖아요. 뭐 15분이면 이제 끼니를 때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살기 위해 먹는 거죠. 그런 편의성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피자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피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 때 너 햄버거 좋아하니? 피자 좋아하니? 이렇게 되게 비슷한 음식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피자는 항상 여럿이서 모여야 되고 뭐 한 2, 3만 원 써야 되고 기본 30분 기다려서 뭐 한 30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행태를 보면 햄버거랑 피자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에요. 근데 그걸 어느 날 제가 딱 깨달은 거예요. 왜 피자는 햄버거처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소비하는 행태는 완전히 다르지? 여기서 이 햄버거 가게에서 피자를 팔면 내가 훨씬 자주 먹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럼 피자 파는 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2015년 2월 달에 그 생각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시장 조사를 했어요. 제가 월급 200만 원도 못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퇴근하면 야근도 많이 시켰어요. 7시에 퇴근하든 9시에 퇴근하든 그 회사 앞에 카페에 가서 그 카페가 닫을 때까지 매일 시장 조사를 했어요. 피자 시장에 왜 이게 없지? 왜냐면 제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게 너무 쉬운 아이디어니까 누가 했겠지. 이미 했는데 안 됐겠지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거 누가 생각 못 해. 근데 6개월 동안 조사를 했더니 실제로 없었어요, 아직. 그러니까 좀 거짓말 같은 얘기인데 이게 그냥 너무 당연한 생각인데 누군가 안 한 거예요. 근데 시장 추세를 보니까 피자가 비싸고 느리고 크다라는 거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는 회사를 안 가니까 주말에 이제 제가 뭐 피자 사업을 하고 싶으면 뭘 해봐야겠어요? 네, 피자를 만들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을 막 쳐서 이제 피자 만드는 법을 배웠죠. 그래서 이제 처음 만든 피자예요. 거의 뭐 뚝배기를 깰 수 있다고 할 정도의 뭐 벽돌 같은 이제 피자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거의 한 6개월 동안 만들었어요. 아무리 만들어도 피자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자를 만들러 갔어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주말에 이제 피자 프랜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래서 내가 피자를 집에서 못 만들었구나도 깨달았지만 이 안을 보니까 인터넷에 안 나오는 왜 햄버거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에서 피자를 팔 수 없는지를 여기서 다 깨달았어요. 왜냐면 피자를 만드는데 너무 많은 인력이 들고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주방도 커요. 그러니까 이 주방 안이 거의 매장만 해요. 주방과 매장이 1대1이에요. 근데 이 주방에서 도우를 피는 게 거의 막 이렇게 TV에서 보시면 막 이렇게 피잖아요. 막 그런 거를 알바생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피자 오븐에서 기본적으로 피자를 8분을 굽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뭔가 3분 안에 햄버거처럼 나와야 되는데 8분이면 답이 없네? 절망도 했고 그리고 주방에 막 냉장고가 20대가 넘어요. 이런 거 대충 봐도 몇 천만 원씩 할 것 같은데 나는 지금 통장에 500만 원도 없어. 그럼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될지를 거기서 이제 직면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되게 중요했던 게 저는 창업을 한 번도 꿈꿔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카이스트라는 대학원을 나왔는데 그걸 나왔다고 제가 피자 사업할 때 아무런 학교에서 뭐 도움을 준다든지 뭐 친구들이 도움을 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오면 제가 여기서 아르바이트 할 때는 제가 카이스트인지 뭔지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돈도 없고 이 학위가 중요하지 않은 그냥 광야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걸 했던 걸 지금 복귀해서 생각해보면 제가 잘했던 건 어쨌든 회사 다니면서 저도 주말에 데이트하고 싶고 그때 당시 여자친구도 있었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죠. 근데 그걸 꾸역꾸역 했거든요. 매일매일. 왜냐면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지금 내가 이걸 오늘 멈추면 이건 사라지는, 증발되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걸 오늘 멈추면 내 머릿속에 있던 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멈추면 이것도 내가 뭔가 낳은 새끼도 같이 죽는다라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꾸역꾸역 그걸 해서 이제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이제 피자를
피자 학원도 다니면서 피자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맥도날드가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다음 과제가 뭐가 있을까를 이제 자연스럽게 쫓아가게 된 거죠. 빵가루를 쫓아가듯이. 그래서 이제 화덕이라는 기계를 쓰면 피자를 되게 빨리 구울 수 있다는 걸 구글로 배웠어요. 인터넷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 전 재산을 털어서 황학동에 가서 조그만 화덕을 사고 그 다음에 이 초벌 도우를 막 인터넷에서 찾아서 만드는 데를 찾아갔고 그냥 그 두 개를 사갖고 제가 피자를 구워봤어요. 그랬더니 피자가 3분 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맛있어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또 뭘 해야 되겠죠? 맛있으니까 팔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과 여자친구와 은행과 친구와 사람들한테 돈을 꾸러 다니게 됩니다. 제가 회사 다니기 싫어서 사업하고 싶은데 야 이거 어때? 돈 좀 빌려줘. 이러면 어떤 사람이 빌려주겠어요. 근데 제가 1년 동안 맨날 퇴근도 안 하고 아무도 안 만나고 그걸 한 걸 알고 있고 저희 부모님도 주말에는 이제 피자를 집에서 만들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 있고 뭔가 막 그 화덕이랑 이것까지 내가 막 사가지고 막 피자를 굽는 걸 1년 동안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엔 비웃다가 얘가 진짜 뭔가 하긴 하겠구나. 얘가 약간 미쳤구나라는 걸 이제 모든 제 주위의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씩 모아서 저는 저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2천만 원을 제가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푸드트럭을 만들고 되게 운이 좋게 첫 해부터 밤도깨비 야시장이라는 데 저희가 입점을 합니다. 그 여의도에 30대를 딱 전국에서 뽑았는데 저희가 뽑혔어요. 그래서 이 밤도깨비 야시장에서 저희가 1년 동안 굉장히 성공적인 영업을 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뭐 직원들이 트럭에서 12명이 일을 했는데 이 트럭도 처음부터 일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제가 안에서 화덕을 막 이렇게 해서 한 대가 있었어요. 근데 막 줄이 막 3시간씩 쓰는 거예요. 5,000원짜리 피자 먹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덜 기다리게 할까? 트럭을 뜯어 고치자. 그래서 번 돈을 다시 트럭으로 다 투자했어요. 근데 이런 형태로 트럭을 막 운영을 하는데 이 화덕이 그 피자를 빨리 구워주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피자를 계속 돌려줘야 되거든요. 이 6개를 구우려면 한 100번 돌려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친구들은 다 덩치 좁아야 되고 뭔가 막 그 부상에도 끄떡 없어야 되고 그 친구들이 3주간 고생을 해야만 이거에 숙달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를 했겠어요? 화덕을 만들었어요. 제가 트럭에서 번 돈을 다 그냥 때려 넣어서 이제 화덕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불편했던 피자를 돌려줘야 되는 거, 그리고 온도가 자동으로 너무 뜨겁지 않게 꺼졌다가 또 차가워지면 켜졌다가 하는 그런 되게 단순한, 내가 기계공학자여서가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한 것들을 내가 만들자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스토리를 보시면 뭔가 좀 불도저 같죠? 그러니까 막 안 되면 해, 안 되면 해, 될 때까지 해. 근데 요즘에 될 때까지 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말 하면 바로 또 이거 나오죠? 네. 바로 꼰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꼰대라는 게 사실 그런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체득해보고 그런 걸로 성공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저는 진짜 값어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얘기들 있잖아요. 우리가 맨날 들어서 이제 흘리는 얘기들. 근데 그런 얘기들이 가슴에 팍팍 꽂힐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내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머릿속에 있던 제 불편함이 상품화가 돼서 이 화덕과 저희 도우를 가지고 저희 이렇게 매장을 내게 됩니다. 2018년도 9월에 대치동에 제일 유명한 매장인데 매장을 내게 됐어요. 제가 딱 처음에 이 매장이 빠글빠글한 걸 보면서 꿈이 이뤄졌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왜냐면 뭐 성공한 걸 떠나서 친구들이 10대 친구들이 학교 끝나고 학원 가기 직전에 혹은 학원 쉬는 시간에 15분 동안 나와서 저희 피자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막 초등학생들이 코 묻은 돈 꺼내갖고 3,000원씩 나눠서 한 판을 같이 먹거나 뭐 그런 어떻게 보면 햄버거 집에서 볼 만한 일들이 우리 피자 매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진짜 그 햄버거 프랜차이즈를 만든 것 같다. 이제 되게 뿌듯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봐주셔서 되게 빨리 매장들이 늘어났어요. 30개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난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피자가 엉망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누군가 잘못 만들면 그걸 제가 쫓아가가지고 뭐 혼내기도 하고 재교육도 하고 그런 게 가능했는데 매장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아지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지? 처음에는 CCTV를 매장에 다 달자 그랬어요. 근데 뭐 그거 누가 보고 있을 거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이제 AI 기술을 써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 피자가 잘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고객들한테 나가기 전에 하자 이런 생각까지 뻗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저희는 지금 사실 아직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3년째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 매장에 막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하루아침에 절대 되지 않았고 아직도 저는 갈 길이 멀지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문제를 굉장히 직시하는 거를 저는 여태까지 좀 잘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제가 살아온 방식이나 사업을 키워왔던 방식들이 불과 5년 전 말단 사원에서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 물론 이 피자를 사랑하는 마음, 뭐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들 있었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저의 근성, 끈기가 저는 제일 중요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업을 준비하거나 뭔가 인생에서 좀 성공을 바라는, 성공을 열망하는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하는 얘기가 이제 끈기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끈기라는 단어를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또 꼰대라고 해요. 되게 진부한 단어예요. 되게 올드한 단어예요. 근데 저는 창업을 하든 회사를 다니든 이 끈기라는 가치, 성실함이라는 가치는 무조건 재평가 받을 날이 올 거라고, 곧 올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뭐 파이어족이란 단어도 있죠. 뭐 코인 부자들도 많죠.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뭔가 쇼부를 쳐야만 하는 시대적 흐름이 있어요. 세상이 워낙 빨리 바뀌니까 막 너무 다 앞서가는 것 같아요. 막 마음이 급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되게 묵묵하게 성실하게 하는 게 미련해 보이고 불안해요. 근데 제가 이제 경영자의 입장이 돼서 저희 직원들이 뭐 한국에는 60명이 있고 해외까지 하면 이제 200명이 있는데 나이는 젊지만 나이와 무관하게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착한 친구들은 다 보여요. 그리고 그 직원들이 멀리 갈 걸로 보이고 저도 그렇게 만들어 주고 싶어요. 사실 되게 슬픈 얘기지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비웃는 문화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절대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나 지금의 젊은이들의 성공을 측정하는 방식이 서스테이너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성공했던 방식은 성실하게 열심히 한 직장에서 되게 오래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20년,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을 하시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기본적인 태도,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끝까지 책임지고 희생을 하면서 성실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뭔가 자기의 주관이나 단단함이 없으면 결국은 다 자기 합리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 친구들이 불행하거나 불안할 때 저는 그 근본이 다 남들에게 비교하는 데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남들이 더 빨리 가는 것 같고 막 인스타 보면 다들 행복한 것 같고, 근데 내가 뭐든지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별로 타격을 못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되면 되게 행복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리 잡으려면 자기가 하기 싫은 것들을 겁나게 해서 자기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자기가 이뤄내는 경험들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끈기라는 거를 근육이라고 칭하는 이유가 이 끈기라는 거는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이불 개는 것부터 시작해. 이제 그게 루틴이 되죠. 내가 하기 싫어요. 누구든 하기 싫은 일이에요. 해요. 그럼 이런 걸 내가 해낼 수 있게 됐어.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 설거지를 밀리지 않고 해요. 힘이 생겼어요. 매일 음수를 막 이렇게 버려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계속 쌓이면 나는 이런 것도 계속 해낸 사람이야. 여태까지 해낸 게 아까워서라도 계속해서 하거든요. 이런 근육들이 점점 쌓여서 그런 것들이 나의 기본 체력이 되고 그 체력이 계속 쌓여서 어떻게 보면 이런 지금의 끈기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저와 또래에 계신 분들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향후 3, 4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오늘부터 사실 결정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에 대한 고민과 불안보다는 그냥 오늘부터 끈기라는 근육을 키워가시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재물적으로도 성공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불안과 불행이
좀 뿌리가 뽑힌다, 내가 단단해진다, 행복해진다. 전 되게 행복하거든요. 행복해진다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푸드트럭에서 일을 했다는 걸 안 믿는 직원들도 많아서 제가 항상 이제 소중히 간직하고 다니는 사진입니다. 네. 이걸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예. 여러분 또 이렇게 단톡방에서 질문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혹시 창업 초기부터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하고 계신 본인만의 루틴이 네. 있을까? 이거는 제 와이프가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이제 저는 매일 이렇게 뭐 운동선수처럼 하는 루틴은 없어요. 근데 매일 싫어하는 일 하나씩 하자. 네, 진짜 꼰대 같죠? 그래서 와이프가 아니 왜 저한테 그러세요? 공감해 주실 것 같아서. 네. 와이프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2주째 못 했거든요. 사실 너무 정신없어서 너무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크고, 오늘은 반드시 운동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해야 되는데 편하려고 안 했던 거를 찾아서 하는 게 이제 저의 루틴이고요. 뭐 매일 사실 하기는 조금 힘든데, 네, 루틴으로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루틴 얘기 중에서 정말 아주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하기 힘든 일을 하루에 하나씩 찾아서 한다는 그 루틴. 나름의 운동인 거죠. 그러네요. 네, 끈기라는 근육을 기르기 위한 똑같은 운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혼자 힘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은데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는 대표님만의 방식이 있으신가요? 그 아까 처음 말씀드린 뭐 예의가 바르고 착하게 살아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만나도 어쨌든 굉장히 예의가 바르게 하려고 하고 정말 진심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업에 제가 너무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일단 뭐 이 사람이랑 이렇게 대화하는 게 전혀 기분 나쁘지 않고 뭔가 도와주고 싶고 호감이 간다고들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다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감정과 마음으로 사람은 움직이거든요. 그거를 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저는 굉장히 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진심이어야 되고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금방 답변할까요? 네, 대표님 성함은 저와 같은 임재원인데 이름이 왜 고피자인가요? 네, 그냥 먹고 가라고 이제 굉장히 굉장히 직관적인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가 피자를 되게 쉽게 만들고 싶었던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제일 쉽게 느끼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게 뿅 생각이 났고요. 네. 또 그 이름이 있을 법한 이름인데 제가 창업할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되게 마음이 조급해졌죠. 이 이름을 빨리 쓰고 싶다. 생각하는 컨셉트가 아주 잘 드러난 네. 브랜드 것 같습니다. 제가 만우절에 그래서 실제로 전국에 있는 고씨를 모은 이벤트도 했었습니다. 아, 정말로요? 네네. 그래서 피자 주셨나요? 피자 공짜로 드렸어요. 고구마 피자를. 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서 하루에 고씨를 아마 제일 많이 모은 행사가 아니었을까. 네. 고씨들에게 고구마 피자를 고피자에서 주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너무 또 빨리 흘렀습니다. 이 좋은 얘기, 멋진 얘기 들으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가지 않습니까? 피자도 햄버거처럼 혼자서 빨리 먹고 갈 수 없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푸드트럭을 열어 밤마다 피자를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젊음은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라고 느꼈다죠. 멋진 얘기입니다. 이렇게 좋고 멋진 그리고 맛있는 피자 얘기 해주신 임 대표님 고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멋지고 맛있는 얘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